자, 먼저 우리 도형작도 2번에 4번 도형을 그릴 텐데, 자, 4번 도형을 그리기 전에 스케치 들어가 볼게요. 스케치. 자, 여기서 확인 눌러서 XY 평면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스케치로 들어왔어요. 스케치로 들어왔는데, 물론 여기는 도형이 없으니까 제가 여기 X축과 Y축이 교차하는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자, 지금 여기가 아니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자, 여기 있는 프로파일 명령보다는 선 명령을 이용해서 선 아이콘 클릭하고요. 자, 저는 한 이쯤에 가로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로선도 여기에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러니까 임의의 지점에 가로선과 세로선을 그려서, 자, 가로선과 세로선을 그려서 이 선들이 기준이 되게, 자, 일단 선 명령을 종료를 해야죠. 자, 선 명령 종료하려면 ESC 눌러주고요. 자, 먼저 선 선택해서 가로선과 세로선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참조선으로 변화를 시키고, 자, 그리고 자, 이 두 개의 선은 먼저 선택을 해놓고, 자, 구속 조건을 주는데 어떤 구속? 완전 구속 상태로, 완전히 고정 해서 완전 구속 상태로 먼저 변화를 시켜주고요. 자, 그리고 원 아이콘을 클릭해서, 자, 원 아이콘 클릭해서, 자, 저는 지금 여기에 교차점, 객체 스냅 중에 교차점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교차점이 체크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교차점 체크를 해서 활성화 시켜 놓고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 갖다 대야만 이 교차점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리고 선을 그릴 때 이 수직선의 중간점이 거의 교차점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틀려. 위치는 약간 틀려요. 자, 그럼 쉽게 우리가 여기 그 교차점을 클릭하기가 쉬운데, 자, 여기 나오는 아이콘이 어떤 아이콘인지를 잘 봐야 돼요. 마우스 커서에 나오는 아이콘이 교차에 관련된 이 아이콘이 나오는지, 혹은 중간점에 관련된 아이콘이 나오는지, 그리고 하이라이트 되는 선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자,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여러 번 하다 보면, 여러 개를 그려보다 보면 이런 것들을 딱 몸에 익는데, 처음에는 좀 늦더라도, 빨리 안 하더라도 정확히 그릴 수 있도록, 자, 마우스 커서를 위치를 시키고, 자, 지금은 교차점 그리고 선 두 개가 하이라이트가 되지만, 자, 잠시 기다렸다가 클릭해서 교차, 곡선상의 점, 자, 이런 부분에 교차 클릭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크기는 거기 72파이로 되어 있네요. 72 엔터.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을 그리는데, 직경은 84 곱하기 2, 84 곱하기 2, 한 180, 아니 168파이. 자, 거기 오른쪽에 보면, 자, 오른쪽에 보면 R84라고 되어 있는 원호가 조그마한 원호가 있죠. 자, 그 원호를 얻기 위해서 그리는 건데, 이 원호의 중심점이 바로 이 원의 중심점이 돼요. 같은 중심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작은 원 18파이, 18 엔터. 18파이는 오른쪽, 이 처음에 그렸던 원을 기준해서 오른쪽 상단에 하나 그려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4 곱하기 2,
대신에 18파이하고 중심점을 같게 만들어 주고요. 자, 이제 ESC 키 눌러서 종료를 할게요. 우리 이제 치수는 얘네 치수를 크기 치수를 자, 그리고 수직선과 이 원의 중심과의 거리값까지 우리가 입력할 수 있겠네요. 96 엔터. 자, 근데 위치값은 안 나와 있어요. 위치값. 자, 위치값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니까 가로축에 대한 x축과의 거리값은 지금 도면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자, 어쨌든 이제 좀 여기 확대를 해서 여기 다 있으면 복잡하니까 확대를 해서 72파이짜리 어느 자,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 그렸던 18파이와 48파이짜리 원, 자, 중간에 이렇게 배치될 수 있도록 화면을 조정을 해보세요. 자, 우리 직사각형 명령 한번 클릭해 볼게요. 직사각형 명령. 자, 직사각형 명령 클릭했더니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직사각형이라는 명령을 그렸던 방법이 바로 첫 번째 두 점을 이용한 방법이었어요. 지금 여기는 첫 번째가 좌측 상단, 두 번째가 우측 하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그 순서가 아니에요. 순서는 큰 의미 없어요. 순서는 뭐 좌측 하단을 클릭하든 우측 좌측 하단, 우측 상단 이렇게 클릭하든 혹은 자, 여기를 먼저 클릭하고 우측 하단을 먼저 클릭하고 좌측 상단을 클릭하든 순서는 상관없고 두 점을 찍는다라는 의미예요. 두 점을. 자, 그런데 좌측 하단, 좌측 상단 이렇게 찍으면 될까요? 혹은 우측 하단, 좌측 상단 이렇게 찍으면 될까요? 안 돼요. 좌측 상단, 우측 상단 이렇게 찍어도 될까요? 그것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수직 수평 방향으로 일직선상의 두 점을 찍으면 안 그려져요. 대각선 방향에.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해 볼 거예요. 두 번째 방법. 이 두 번째 방법은 찍는 점이 3개예요. 찍는 점이. 자, 지금까지 여기 우리가 사용했던 이 방법은 자, 가로는 x축과 평행하고 세로는 y축과 평행한 자, 그러니까 수직 수평으로 그려지는 사각형인데 이번에는 각도를 가지는 사각형을 그리려고 해요. 자, 각도를 가지는 그 사각형은 두 번째나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안 써서 자,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 말 그대로 자, 하나, 둘, 셋. 자, 여기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찍어볼게요. 여긴 순서도 이렇게 한번 맞춰볼게요. 처음에 우리 하는 거니까 먼저 하단 클릭하고 자, 각도를 가지게 이 두 번째 클릭하고 그리고 세 번째 자, 이렇게 한번 클릭해 볼게요. 어떻게? 자, 여기 이 화면상에서 어떻게 클릭할 거냐면 자, 저는 여기를 첫 번째 지점으로 잡고요. 여기를 두 번째 지점으로 잡고 여기를 세 번째 지점으로 잡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세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대신에 사각형은 자, 여기 두 번째인 3점으로를 클릭을 해야겠죠. 3점으로 클릭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직사각형 명령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기 2점으로를 선택을 했는데 이번에는 3점으로 선택을 하고 화면상에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사각형이 그려졌나요? 경사를 가진 사각형이 그려졌나요? 자, 그럼 일단 얘는 종료를 하고요. 자, 먼저 얘 크기를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크기. 자, 크기 치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14네요. 14.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거리 값은 조금 이따가 줄 거예요. 이 크기 값. 자, 일단 명령을 종료하고요. 자, 얘는 직사각형 명령이 아니죠. 아니, 직사각형 명령은 그려졌지만 우리가 얘 그릴 게 아니죠. 여기가 이렇게 양쪽으로 동그랗게 되어 있죠. 자, 동그랗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직사각형을 그렸어요. 아, 눈치 빠른 친구는 눈치챘을 거예요. 여기 우리 필렛이라는 명령이 있었죠. 필렛으로 여기가 여기 R7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물론 그렇게도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호 하나, 원호 두 개 이렇게 여기는 지금 반원인데 도면에는 반원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원호가 두 개가 생성이 돼요. 자, 그러면 그 방법이 아니라 필렛 명령을 주는 건 맞아요. 필렛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필렛 방법은 말고 필렛 방법은 그대로 여기 그 트림 되는 거고 옵션에 보면 이러한 옵션이 있어요. 자, 여기 세 번째 곡선 삭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세 번째 곡선 삭제. 자, 이 세 번째 곡선 삭제를 먼저 클릭해 볼게요. 선택을 하고. 자, 얘는 옵션이니까 우리 필렛 방법 그대로 여기가 자, 필렛 방법 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옵션이기 때문에 선택해도 얘가 계속 그 색깔이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얘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 아까 옵션의 이름이 뭐였었죠? 세 번째 곡선 삭제였죠. 자, 지금 여기서 곡선이 자, 이 선이 내가 지금 클릭 선을 그 클릭하는 순서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했더니 어떻게 바뀌나요? 세 번째 선이 삭제가 되면서 원호가 반으로 잘리는 원호가 아니라 반원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이게 중요해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 세 번째, 여기가 세 번째라는 건 이제 왜 세 번째인지는 알겠죠? 얘가 세 번째인지는 왜 세 번째인지는 알겠어요. 세 번째 곡선이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놈은 자, 여기는 자, 오른쪽에 있는 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선 자, 이 순서대로 냈는데 자, 얘를 정확히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반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돼요.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선택이 되어야만 호가 이렇게 그려져요. 만약에 제가 여기를 똑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선택을 하죠. 선택이 안 돼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면 얘가 볼록한, 위쪽으로 볼록한. 그러니까 세 번째 선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선택이 돼도 이상하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그 선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위쪽은 이게 맞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아래쪽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바뀌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반시계 방향이니까.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반시계 방향으로 내가 이 원호가 그려지는 방향에 따라서 반시계 방향으로 내가 볼록해야 돼야 되는 부분이 어딘지 감안해서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지는구나. 자, 우리가 생각하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굳이 여기다가 뭐 원을 그리거나 이렇게 안 해도 자, 이 필렛 생성의 옵션에 여기 세 번째 곡선 삭제 자, 이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자, 그 대신에 자, 이제 선을 이 원호의 중심점과 이 원호의 중심점을 연결하는 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 선은 참조선으로 바꿀 거고요. 그리고 치수값을 얘가 지금 13mm 여기 선과 선을 제가 연결했더니 여기 반지름 값을 입력하면 얘가 중복이 됐다고 나와요. 자, 그럼 치수는 이쪽 치수만 자, 여기 가운데 치수가 24가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참조선과 이 선 교차하는 부분 우리 구속 조건으로 일치시켜 줘야 되는데 그럼 선과 선 자, 그리고 선과 선 이렇게 하면은 두 번 우리가 구속 조건을 줘야 돼요. 자, 한 번만 주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아는 친구 있어요? 자, 이 원호가 이 원의 중심점이 이 선에 교차하는 부분하고 지금 일치하고 있죠? 그러면 구속 조건을 이 원호의 중심점을 잡는 거예요. 이 원의 중심점과 이 선과 곡선상의 점으로 중간점으로 일치시켜라. 자, 곡선상의 점. 자, 곡선상의 점. 원호의 중심과 이 선과 곡선상의 점으로 일치시켜라. 자, 그리고 치수를 주는데 이 원호의 중심과 이 원호의 중심의 거리값 하나를 12mm로 주면 이제 정확히 일치하면서 곡선상의 점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완전 구속 상태가 아니에요. 뭐가 빠졌을까? 원호의 치수값. 자, 그럼 아까 여기 13mm가 있어가지고 빨갛게 바뀌는데 자, 그런데 우리 이것도 있어요. 나중에 우리 볼 때 여기 이 원호의 값을 준 친구하고 이 두 개의 선의 거리값을 준 친구하고 좀 틀릴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 상태는 이게 아니에요. 뭐가 빠졌을까? 그렇죠. 각도가 빠졌어요. 각도가 45도 각도가 빠졌죠. 이 선과 이 중심선의 각도가 45도다. 이게 빠졌죠. 자, 이 부분이 자, 여기가 좀 복잡해졌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각형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사각형부터 좀 빠르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3점으로 2점에서 3점으로 자, 하나, 둘, 셋 지정을 했죠. 자, 그려졌어요. 자, 그리고 치수를 주는데 자, 여기에 있는 치수값을 이렇게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 뭐 그 다른 경우라면 이렇게 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면 나중에 여기 선이 삭제가 되죠. 삭제가 되면 이
이 위에 있는 거리값과 이 밑에 있는 거리값이 이 치수가 없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치수값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자, 이런 경우에는 치수값을 줄 때 이 위에 있는 선과 아래에 있는 선에 평행하게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여기를 14로 주고, 14로 주고요. 자, 그리고 이번엔 필렛에서 자, 세 번째 곡선 삭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 먼저 선택을 하고요. 자,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랫방도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비슷하게 하나를 또 그려볼게요. 자, 먼저 사각형을 그리는데,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리고 치수를 제가 여기를 줬어요. 그리고 여기 너무 작다. 자, 치수를 이렇게 줬고, 자, 필렛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렇게 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치수를 이렇게 변경을 이렇게 하면 얘네들 움직이면 치수가 이렇게 바뀌어요. 치수가 사라졌죠? 사라졌어요. 그 이유가 아까 제가 이 선 두 개를 선택해서 치수를 뽑은 것하고 이쪽에 있던 직선을 선택해서 치수를 뽑은 것하고 틀려져서, 세 번째 선이 삭제가 됐으니까, 아까 치수를 뽑았던 선이 삭제가 됐으니까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자, 이 차이를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여기는 이제 선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중심점, 원호의 중심점과 원호의 중심점 선택을 해서 선을 그렸고요. 그리고 이 선은 제가 참조선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구속 조건을 주는데, 이 원의 중심점, 이 큰 원의 중심점과 이 선을 곡선상의 점으로 일치를 시키고요. 자, 그리고 치수를 이 원호의 중심과 이 원호의 중심의 치수값을 12mm로 주고, 전체 치수는 23mm로 주면 이제 여기가 이 크기가 이렇게 고정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치수를 다 준 것 같은데 얘가 완전 구속 상태로 바뀌질 않아요. 그 이유는, 자, 수직선과 수직선이든 수평선이든, 자, 이 경사선과의 각도를 45도를 줘야 되는데, 45도를 주고 나서 이제 그랬더니 여기가 이제 완전 구속 상태로 바뀌죠. 자, 이쪽 이 근처에도 이러한 도형이 하나 있죠. 자, 얘는 우리가 수평 방향이니까 굳이 세 점으로 3점으로 그릴 필요 없이 2점으로 그냥 우리가 그렸던 것처럼 그려놓고, 대신에 필렛에서 얘도 반시계 방향이니까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셋. 얘도 기준이 되는 선을 참조선으로 하나 만들고요. 자, 치수를 줄 때 이 원호의 치수보다는 이 간격의 치수를, 거리값의 치수를 12mm로 주면 얘네들이 움직임이 없을 테고요. 그리고 중심과 중심과의 거리값은 24. 자, 저는 대략적으로 눈대중으로만 그린데도 딱 맞죠? 여러분들도 많이 하면 이렇게 돼요. 대신에 얘네들은 제가 여기로 이렇게 움직이든 여기로 이렇게 움직이죠. 위치에 대한 치수의 그 구속이 없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자, 이 수직선과 그리고 원이 교차하는 교차점을 잡아서 수직선을 하나 그릴게요. 수직선. 수평선이죠. 수평선을 그려놓고요.
자, 그리고 나서 구속 조건을 주는데 이 선과 이 원, 아까 우리 그 48파이였나요? 48파이짜리 원을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접해라. 자, 밑에 부분이 접하니까. 자, 그랬더니 이제 이 원도 이게 완전 구속 상태로 바뀌고요. 자, 그리고 추정 치수보다는 먼저 선부터 선을 이 원호의 4분점, 이 원호의 4분점을 클릭해야 되는데 4분점이 지금 선택이 안 되어 있죠. 4분점 먼저 선택을 해주고, 자, 4분점 클릭해서 이 원 들어올 때까지, 이 안쪽까지, 이 원의 안쪽까지 클릭해주고, 자, 너무 복잡해졌어요. 우리 치수 좀 잠시 숨겨볼게요. 풀다운 메뉴 편집에 치수 표시 및 숨기기에서 치수를 잠깐 숨겨보고요.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을 좀 잘라내볼게요. 자, 불필요한 부분들, 여기도 불필요하고, 여기도 불필요하고, 여기 다 불필요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아예 그냥 삭제를 할게요. 삭제. 자, 그리고 이제 선 하나만 그려볼게요. 선을 하나 그리는데 이 원의 중심점, 이 원호의 중심점, 그래서 각도선. 자, 여기 뭐 이렇게 맞닿으면 안 돼요. 또 맞닿지 않게. 자, 얘하고 상관없게. 자, 이런 구속 조건 들어가지 않게. 아니면 Alt키 눌러도 된다고 했죠. Alt키 누른 상태로 클릭하면 얘네들 자동 구속 조건 들어가지 않고요. 이제 치수를 주는데 이 선과 좀 전에 그렸던 선의 각도를, 자, 여기를 줘야 되는데, 자, 각도를 10도. 자, 그리고 바닥에 있는 선과 위에 있는 부분의 거리값은 중간이 아니라 여기 밑인데. 자, 바닥에 있는 부분과 바닥선은 12mm. 얘가 움직였네. 자, 다시. 자, 이거 지금 제가 삭제를 했더니 이 선을 잘라냈더니 여기에 구속 조건이 지금 해제가 된 것 같아요. 자, 여기 이 원호의 구속 조건이 선들과의 구속 조건이 지금 해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원호의 중심과 이 선과 곡선상의 점, 그리고 이 선과 이 원호의 곡선상의 점. 자,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치수를 줄 때, 12mm라는 치수를 줄 때 얘가 움직이질 않고요. 자, 그리고 거리값은 이 객체와 이 원호의 중심과의 거리가 28mm죠. 자,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 여기는 메이크 코너로 해주면 좀 더 빨리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옵셋 곡선에서 자, 거리값은 13mm. 자, 그리고 연결된 곡선 규칙에서 연결된 곡선이 아니라 단일 곡선으로 선택해서 클릭해주고, 반대쪽이죠. 저거 선택해서 확인. 자, 그리고 얘는 빠른 연장으로 여기
여기까지 연장을 시켜줘야겠죠. 그리고 자르기로 메이크 코너로 이 원호와 이 선과의 자 마지막으로 여기 자르기로 빠른 트리밍으로 여기까지만 잘라주면 자 객체가 완성이 되죠.